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동영상을 나눠서 올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였어요. 오버뷰. 솔리드의 첫 번째 동영상은 잘 안 써지네요. 오버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솔리드 중에 SRP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적인 게 좀 궁금하다. 그럼 요 동영상으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요게 있을 거예요. 그 재생 목록에 가면 요거를 듣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나온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원래 좀 난 잘해. 뭐 이런 분들은 여기부터 들으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오버뷰에서 설명했듯이 솔리드의 S에 해당되는 거죠. SRP 한국말로는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풀네임으로 하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이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 가기 전에 이제 참고 자료는 유튜브에서 왔는데요. 여기 주소로 들어가면 아리안이라는 어떤 유튜버가 요거를 이제 솔리드 프린시플에 대해서 강의를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소스 코드도 공개를 해놨고 제 강의는 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근데 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알아듣기 힘들어가지고 거기 플러스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 아니면 요거를 청취하게 될 시청하시게 될 분들 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자료를 좀 보강도 하고 좀 코드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론부터 살펴볼 건데요. SRP는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그랬죠. 뭐 책임이 하나여야 되겠다 이런 거죠. 많으면 뭐 다중 책임 원칙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이제 주장하신 분이 요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로버트 마틴이라는 분이고 1952년부터 제가 위키에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살아 계신 거로 확인을 했고요.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 엉클 바비 밥 삼촌 뭐 이런 거 밥 아저씨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이분이 에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잠깐만 오타를 수정을 하면 오타가 있어 가지고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분에 대한 이제 위키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 관련된 사항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캡처해 온 겁니다. 이분이 에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 객체지향 설계 부분에서 응집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거기에서 SRP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기 연도로 치면 한 2003년도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제공하는 모든 메서드가 있죠. 클래스를 구현하게 되면 이제 속성 다 똑같은 얘기죠. 뭐 변수 멤버 변수죠.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애트리뷰트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다 같은 얘기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어떤 행동을 어떤 객체의 행동을 정의하기 위한 서비스 메소드라고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함수죠. 함수.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그 함수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건데 그 일들은 어떤 클래스가 해야 될 어떤 주임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수행하는 거에 모두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펄슨이라는 예를 들어서 펄슨 만만한 게 펄슨이죠. 펄슨이란 클래스가 있으면 이 펄슨이 뭐 속성들 있죠. 뭐 키, 나이, 몸무게 뭐 이런 거 있고 메소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def에서 뭐 사람은 먹는다.
뭐 it 아니면 study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는 객체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클래스의 어떤 역할 내지는 책임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는데 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하게 뭐 이렇게 여기 멤버 메소드에 def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안 하는 게 뭐 있지? 뭐 사람이 안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안 하는 게 없네? 뭐 굴러간다.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불필요한 내용들이 펄슨이란 거를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한 행동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다른 원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코딩을 해놨는데 뭐가 바뀌어 자꾸. 뭐 이것도 해달래 저것도 해달래. 사람이 갑자기 뭐 뭐를 할까, 땅을 판다 이게 있다가 뭐 땅을 뭐 지구를 뚫는다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막 바뀌어요. 사람의 역할이 바뀌면서. 그러면 환경이 바뀐 거죠. 사람이 있는 환경에. 그러면 클래스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변경을 할 때 변경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펄슨이라는 클래스에서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뭐 이상하게 뭐 펄슨이라는 걸로 하니까 너무 광범위한데요. 예를 들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뭐 스터디하고 뭐 뭐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스튜던트가 뭘 한다, 뭐 셀링 뭐 물건을 판다 뭐 이런 게 뚱딴 학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학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응집도라는 게 있는데 코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좋은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응집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뭐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응집도는 뭐냐면 동일한 기능으로 다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게 소프트웨어 그 코딩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구난방으로 막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는데 뭐 삼각함수 뭐 사칙연산 쭉 있는데 뜬금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로우라는 뭐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응집도가 떨어지는 거죠. 동일한 기능끼리 꽉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드로우하는 삼각함수 뭐 사칙연산에서 이게 뭐 필요하다 그러면 책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격이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클래스를 차라리 쪼개라. 쪼개면 단일 책임 원칙 SRP를 더 충족할 테니까 뭐 이런 겁니다. 아직도 애매하시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얘는 비교적 단순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클래스에 그 클래스를 만든 어떤 존재 이유가 있죠. 스튜던트면 스튜던트에 관련된 메소드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다른 게 이상한 게 스튜던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티처 뭐 이렇게 뭐 가르치다 이런 기능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솔리드 원칙 중에 가장 간단한 건데 이게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코드가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게 점점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면 코딩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지키기 어려워져요.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못 지킵니다. 저도 잘 못 지키고요.
근데 잘 모르고 있으면 더 못 지키는 거죠. 그냥 뭐 나는 뭐 스튜던트에 나는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다 넣겠어 이렇게 해도 되죠. 돌아갑니다. 돌아가. 이렇게 잘 해도 뭐 코딩을 어떻게 완성을 했다고 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데 환경 변화가 문제인 거죠. 환경 변화. 스튜던트의 기능을 바꿔야 돼. 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코딩하다 보면 만들어 놨는데 바꿔야 돼. 이건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만 계속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 위협이 됩니다. 왜냐면 위협이 된다는 거 삽질. 프로그래머는 밤새 삽질. 그러니까 뭐 재작업 하는데 다시 코딩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회사 측면에서 볼 땐 이건 다 돈이죠. 프로그래머가 야근해. 그럼 야근 수당 줘야 되죠. 뭐 일주일에 끝날 거를 2주 걸려. 다 돈이죠. 돈만 문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대로 삽질하고 돈은 돈대로 드는데 퀄리티가 떨어져요. 소프트웨어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에러, 뭐 장애, 뭐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원칙인데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모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위협이라고 불러요. 좀 무시무시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협입니다. 자, 그래서 SRP를 잘 지키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클래스의 책임 영역이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튜던트야, 자, 계속 이제 스튜던트로 쓰고 있는데 스튜던트가 낫겠네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책임 변경에 따른 연쇄 변경에서 자유롭습니다. 스튜던트는 스튜던트가 해야 될 일들만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스튜던트인데 뭐 가르치다, 티치, 뭐 데프 이렇게 해서 파이썬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셀프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스튜던트를 상속을 해서 뭐 초딩 클래스, 뭐 중딩 클래스, 고딩 클래스, 뭐 이렇게 막 파생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티치가 들어가면 얘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을 연쇄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완전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코드가 간단해요. 뭐 몇백 줄 안 된다. 뭐 이런 거면 뭐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오늘 밤에 뭐 고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코드가 길어요. 클래스가 복잡해지고 내부적으로 엄청 복잡하고, 근데 내가 만들어준 거를 다른 회사에서 썼어요. 그걸 상속받아서 또 뭐 잔뜩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뭐 안 되는 거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응집도가 강화되고요. 결합도는 약화됩니다. 결합도는 어떤 클래스가 내가 이 클래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쓸 수도 있죠. 아니면 이 클래스를 내부 변수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것들을 결합도라고 하는데요. 결합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좋은 코딩입니다. 결합도를 약화시키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지보수 쉬워지고, 가독성, 코드를 읽는데 되게 쉽죠. 가독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스코드를 작성을 해놨을 때 내가 내 코드를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읽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경우에 잘 읽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 원칙을 지키면, 이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소스코드를 쫙 리딩을 하죠. 코드 분석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가독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고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안 쓸 일이 없는 거죠. 써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준수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어떤 중복된 책임들이 있으면 추상 클래스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 클래스에서 환경 변화가 많은데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존 클래스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로 분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적절하게 잘 지키면 우리는 SRP, 즉 단일 책임 원칙을 잘 지킨 깔끔하고 훌륭한 소스 코드를 완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환경 변화에 따라 저희는 뭘 볼 거냐면 오더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오더가 이제 주문이죠. 자,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아이템들이 리스트로 있고요. 또 수량, 아이템별 수량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 뭐 A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3개, 아니면 가격은 뭐 1,000원, 뭐 B라는 주문이 있으면 B라는 물건의 뭐 수량은 5개, 가격은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얘를 쭉 모아 놓으면 다 리스트 형태가 되겠죠. 컨테이너 형태가 되겠죠. 뭐 자바나 뭐 C++는 나름대로의 이제 문법이 있겠죠. 저는 이제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가 뭐 주문이 뭐 열렸냐 끝났냐 뭐 이런 거 표시하기 위한 어떤 변수가 하나 있고, 처음에는 이제 주문을 하려면 아이템을 담아야 되겠죠. 아이템을 뭐 장바구니 같은데 쭉 담아야 되잖아, 주문하려면. 그런 다음에 총액이 있어야 되겠죠. 총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문 클래스를 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환경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오케이, 이거는 좋은데 전체 가격을 다 했으면 결제를 해야지. 그러면 페이 결제를 예를 들어서 페이라고 하면, 페이라는 기능이 주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주문이란 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멤버 변수들이죠. 변수들이고 이쪽이 함수 영역이죠. 함수. OOP에서는 함수보다 메서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메서드들이 있는데 여기 그냥 pay라는 기능을 넣으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주문 클래스에 주문 상품 금액에 대해서 지급, 네, 결제하는 거죠. 결제하는 기능을 그냥 넣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오더 주문이라는 거하고 결제라는 거는 사실 서로 다른 거죠. 결제는 결제고 주문은 주문이죠. 오더는 오더죠. 근데 그게 네, 주문이라는 어떤 책임, 오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책임에 플러스 결제 기능을 더 넣은 거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책임이 지금 2개로 늘어났어요. 1개에서 2개로. 이러면 SRP 원칙을 지금 위배하고 있죠.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코드로 살펴보면 이제 글자가 작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제가 키운 건데 원래는 이랬겠죠. 오더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있고 상품을 담는 코드가 있고 토탈 프라이스를 산출하는 코드가 있어요. 뭐 폼은 돌면서 다 더한 거죠. 더해서 리턴은 토탈면 전체 주문 금액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죠? 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요 부분은 뭐죠? 요 부분은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영역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물건을 카트에 담는 거죠.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 구해서 페이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데비트 카드, 직불 카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크레딧 카드로 하는 거. 뭐가 될지 모르니까 두 개를 일단 구현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SRP를 확실히 위배하고 있죠. 얘는 주문, 얘는 결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얘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리하는 거를 좀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여기 얘가 문제니까 얘를 떼어내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에 있던 거로 가고 너는 뭐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요 방법이 뭐 데비트 카드, 이제 직불 카드가 되겠죠. 얘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구현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분할된 클래스로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오더 클래스는 주문이라는 하나의 책임,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는 클래스는 결제, 그 지불이라는 어떤 책임만 담당하는 걸로 이제 다시 재설계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더 클래스를 이렇게 하면 관련 없는 페이 기능을 추가로 갖게 됐으니까 페이 기능 내부에서도 이 두 개를 있고, 아까 좀 전에 봤던 소스 코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죠.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에 다 묶여 있는 거죠. 전체가 이 두 개의 책임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하면 얘하고 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페이먼트 프로세서 클래스로 구현하고 오더 클래스를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파이썬으로 다시 코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요 오더 클래스는 요렇게, 그 다음에 페이먼트 프로세서는 요렇게, 그 다음에 실행하는 코드는 요 영역으로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행은 클래스 설계랑은 상관없죠. 그래서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이게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코드인데, 자, 이 코드를 좀 원래 코드 보고 이제 고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 오더 클래스에 자, 오더 클래스에 init이 있는 거죠. init은 아이템 있고 퀀터티 수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 아이템을 add하는 것들은 이름하고 수량하고 프라이스를 나란히 주면 각각의 리스트, 여기에 있는 리스트죠. 요 세 개의 리스트에 차례대로 어펜드 해주면 되겠죠. 어펜드 해주고, 토탈 프라이스는 토탈 프라이스 0인 상태에서 각각의 리스트에 퀀터티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는 어떻게 구현이 돼 있었냐면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페이먼트 타입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시큐리티 코드가 있고, 이 시큐리티 코드는 그냥 인증하는 겁니다. 데비트 카드는 뭘로, 뭐 비밀번호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오면 무조건 다 인증되는 거로 간단해요. 원래는 여기에 뭔가 코드가 있겠죠. 처리 코드가, 원래는 인증 처리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크레딧일 때는 직불 카드일 때는 이렇게 하고, 크레딧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인증이 끝나면 요거 이렇게 하고, 뭐 페이먼트 내용이 없으면 그냥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더 하나 만들고 여기는 아이템을 쭉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프라이스 한번 찍어보고 페이 요거를 호출하는 거죠.
오더에 페이를 호출하면서 데비카드로 해줘. 뭐 비번은 요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를 실행시키면 뭐 잘 작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저거가 없는 거죠. 기능이 이제 별도의 또 다른 결제 책임이기 때문에 얘를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페이먼트 프로세서 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멤버 변수로 두 개로 주면 되겠죠. def에 pay 뭐 데빗 하게 되면 셀프에 저 이니셜라이저는 필요 없고요. 초기는 오더 객체를 받아서 security 타입 받고 이 부분을 메소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얘는 뭘 할 거냐면 두 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제가 붙여 놓을게요. 데빗 타입으로 합니다. 출력하고 시큐리티 코드 오타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시큐리티 코드 뭐 인증됐다 이렇게 하고 이 상태를 결제가 오픈되어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거를 바꾸겠죠. 여기 셀프의 스테이터스인데 요 오더라는 객체를 받았으니까 오더 객체 안에 있는 스테이터스를 바꿔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데비카드의 메소드로 바꾸고 또 하나 페이 크레딧 그래서 얘는 셀프에 오더 받아야 되겠죠. 오더 객체 받고 시큐리티 코드 받고 받아서 얘도 뭐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C에 컨트롤 V 하는데 데비카드가 아니라 얘는 크레딧이죠. 크레딧 페이먼트 하고 인증 끝나면 시큐리티 코드 뭐 이렇게 됐다 쓰고 여기서 받은 객체의 스테이터스가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페이드 다 됐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실행하는 코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물건 넣는 거는 다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데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오더에는 더 이상 이제 저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이먼트 프로세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프로세서에 여기에서 페이를 하면 되죠. 나는 페이 뭐 데빗으로 하겠어. 그러면 여기 주는 거죠. 오더를 줘야 되겠죠. 오더 객체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코드 줘야 되겠죠. 코드가 문자열이니까 뭐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치면은 이제 분리된 거죠. 분리된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데빗으로 실행하고 잘 작동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하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이 부분들 이제 제가 삭제를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눈 거죠. 오더 클래스하고 페이먼트 프로세서 클래스를 책임이 두 개가 있던 거를 두 개가 오더에 뭉쳐 있던 걸 어떻게 한 거죠? 우리는 오더라는 클래스에서 페이를 삭제를 하고 그 삭제한 거를 페이먼트 프로세서의 메소드로 두 개를 구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책임을 두 개로 분리하고 이쪽은 어차피 뭐 실행하는 영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바로 SRP 단일 책임 원칙을 위배했을 때 분할해서 책임을 분할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